다음번에 볼 파일은 여기 다시 강의 안에 보시면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연습들 빼고 마지막 파일입니다. 107번에 파일 입출력 예외 처리. 파일 입출력 예외 처리.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여시면 이렇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메모리에서 읽고 쓰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메모리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write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적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넣었어요. 코드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로 만들어주면 그걸 자동으로 읽어서 쓰죠. 그래서 사실 파일 입출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실습한 것처럼 뭐 이렇게 코딩을 해서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파일에서 읽거나 데이터베이스, DB에서 읽거나,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DB로 라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에다 라이트를 하거나, 결과물을 파일에 라이트를 해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열어야 돼요. 열 때는 우리가 용도가 있어요. 쓰기 위해서 열 건지, 읽기 위해서 열 건지, 추가하기 위해서 열 건지,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오픈을 할 겁니다. 어디서? 데이터의 hello.txt라는 파일을 오픈할 거예요. 근데 쓰기 모드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fp라는 걸 열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fp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우리 배운 걸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뭔가 오픈이라는 애를 이용해 갖고 fp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거예요. 오브젝트.write. write가 메소드겠죠. write가 메소드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클래스로 돼 있고 fp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fp.clo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돼 있는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기능은 뭐냐? 일단 얘를 연 다음에 fp.write를 하면 이 파일에다가 얘를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꼭 마지막에 파일을 닫아줘야 돼요. 파일을 닫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메모리가 계속 누수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말고 파일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실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데이터 밑에 헬로 월드. 여기가 저희가 쓰는 곳이고, 데이터 밑에 헬로 월드가 이렇게 실제로 찍혔습니다. 실제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리고 data.text.txt를 쓰기 모드로 연 다음에 뭔가를 write를 했습니다. write를 했는데 우리 프린트할 때 배운 거하고 똑같죠, 지금. 프린트할 때 요거 배웠었잖아요. 중괄호 있고 포맷 있고. 프린트할 때 배운 거를 똑같이 write에도 쓸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그대로 write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우리 프린트할 때 배운 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해서 write를 하라. 그대로 write를 할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도 write를 하라. 얘도 write하고 다 썼으면 close.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볼게요. 뭐가 만들어졌는지. 요겁니다. text.txt. 요거 만들었죠. 요거 아까 우리가 다 출력을 한 거 그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파일에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파일에 write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read, 읽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읽는 거. text.txt, 우리가 좀 아까 만든 파일이에요. 그거를 오픈을 할 건데, 이번에는 읽기 모드로 오픈하라. 그래서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해볼게요. 그리고 fp, 오브젝트죠? .read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readline, 한 줄씩 읽어라 라는 뜻이겠죠. 딱 봐도. 그래서 라인에다가 그거를 리턴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라인도 오브젝트예요. 심지어 라인도 오브젝트죠. line.strip, strip은 뭐죠? 라인이 무슨 오브젝트냐면 문자열 오브젝트겠죠. 그리고 스트립은 뭐죠? 양쪽 스페이스 벗겨줘, 이런 뜻입니다. 양쪽 스페이스 버려줘. 이런 식으로 첫 라인을 읽으니까 1이네요. 하나 더 읽으면 자동으로 다음 라인을 읽습니다. 3.14 이렇게 계속 다음 라인을 쭉쭉쭉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썼으면 close.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 줄을 한 번에 읽는 것도 해볼게요. 여러 줄. 똑같은 파일을 연 다음에 이름이 readlines예요. readlines 복수로 readlines 읽고 걔를 한 번에 프린트를 해볼게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아, 여러 라인을 읽으니까 돌려줄 때 여기를 리스트로 돌려줬네요. 리스트. 하나, 둘, 셋, 네 개의 라인을 동시에 읽어서 리스트로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라인이 4개니까 다행이지 막 100만 개쯤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파일 사이즈나 라인 수 이런 거를 잘 보고 이런 애들을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리드가 있네요. 리드는 라인별로 끊어서 읽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읽는 거래요. 그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네요. 리스트로 안 돼 있고 문자열 전체로, 얘가 문자열 전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 엔터 문자열, 엔터 문자열. 그래서 요렇게 읽은 거하고 요렇게 읽은 거는 쓰는 방법이 다르겠죠. 얘는 하나하나를 리스트에 담아준 거고 얘는 그냥 전체가 문자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쓰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런 방법에 따라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요걸 하고 여기 보면 메소드들이 쭉 있죠. 읽는 거, 라인 하나씩 읽는 거, 여러 라인 읽는 거, 하나씩 쓰는 거, 라인별로 쓰는 거, 닫는 거, 플러시, 식, 뭐 텔 이런 애들인데 요거는 좀 핸들링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부 버퍼를 비운다든가 아니면 파일의 포인터, 우리가 한 줄씩 읽으면 포인터가 쭉쭉 내려가면서 한 줄씩 읽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긴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메소드가 뭔지 알죠? 메소드는 fp라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fp.뭐, fp.뭐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을 읽고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나중에 패키지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런 것도 안 해요. 패키지 내부에서 다 해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나중에 그런 게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건데 원래 원리는 이런 식으로 파일 열고 쓰거나 읽고 그다음에 파일 닫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실 게 우리 직렬화, 역직렬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지금처럼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리에 있는 그 변수를 메모리에 있는 거를 디스크에 그대로 덤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사이즈가 훨씬 작아지고 읽고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바꿔서 쓰고 사람이 보도록 쓰는 거죠. 근데 이 직렬화, 역직렬화는 텍스트로 바꿔서 사람이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읽을 수 없어요. 그냥 메모리에 있는 걸 그대로 덤프해서 디스크에 딱 써놨다가 나중에 읽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메모리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다 읽으려면 파이썬이 쓴 건 파이썬만 읽을 수 있고 자바가 쓴 건 자바가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프로토콜 버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구글에서 만든 건데 얘네들은 그 랭귀지 간의 호환이 돼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그대로 덤프를 뜬 거를 자바에서 그대로 읽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몰라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뭐 그것까지는 할 일은 없고 그냥 파이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쓸 건데 피클이라는 애가 있어요. 피클.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임포트한 거 보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죠. 우리 아나콘다 깔면 아마 기본으로 깔릴 거예요. 그래서 피클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볼게요. 먼저 파일을 이렇게 그대로 읽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고 읽는데 오픈한 거죠. 오픈. 쓰기 위해서 오픈한 건데 B라고 돼 있는 건 바이너리 파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덤프. 내가 1을 FP에다가 그대로 덤프하겠다. 변수를 그대로 덤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3.14, 헬로 월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덤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덤프를. FP에다 그대로 덤프를 하고 클로즈를 할 겁니다. 그럼 뭐가 생겼냐면 바이너리.dat가 생겼을 거예요. 어디에? 요 밑에.
binary.dat가 생겼죠. 근데 이건 어차피 열어봤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 기계어가 막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누가 보는 거냐? 나중에 피클을 덤프해 놓고 우리가 이걸 로드를 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클 아까 그 써놓은 거를 다시 오픈을 할 거예요. 요번에는 R 읽는 모드로 오픈을 해볼게요. 읽는 모드로 오픈을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번 로드를 해. 그리고 출력해 보니까 1, 또 한번 로드에 3.14, 또 한번 로드에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쭉 아까 우리가 써놓은 게 그대로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차이가 있냐? 아까 우리 텍스트 파일하고 얘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 있잖아요. 변수를 그대로 덤프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 언제 쓰냐면 우리 만약에 머신러닝을 돌렸어요. 머신러닝을 돌렸는데 되게 알고리즘이 복잡한 걸 돌려서 10시간을 돌렸어요. 10시간을 돌려서 웨이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끝내면 그냥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이제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다 놓을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텍스트 파일로 쓸 수 없어요. 그거는 복잡하고 우리가 텍스트로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로 쓸 수 없어. 이럴 때 피클을 이용해서 바이너리를 메모리에 있는 걸 그대로 디스크에 덤프했다가 내일 그거 그대로 읽어오면 오늘 한 작업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쓰고 그다음에 공동 작업을 할 때 제가 앞에 부분 작업하고 어떤 사람이 뒤에 부분 작업하고 이럴 때 제가 앞에서 만들어서 이걸 메모리를 그대로 피클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피클로 그대로 덤프를 하면 이 사람이 한 게 그대로 데이터가 변수 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공동 작업을 하는데 나 머신러닝 다 돌렸는데 결과 나왔어. 그거 어떻게 줄까? 그럼 피클로 좀 전해줄래?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단 피클은 파이썬으로만 되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고 파이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랭귀지에서 호환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 같은 거 공동 작업할 때 피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두시면 좋고 지금은 이렇게 로드를 하거나 덤프를 하거나 조금 복잡하게 쓰는데 나중에 패키지를 쓰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잡한 변수를 한 번에 딱 저장해주고 한 번에 딱 읽어올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걔네들도 사실 열어보면 베이스가 이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쓰는 거지만 우리가 나중에 쓸 때는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거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위드문이라는 게 있어요. 위드문. 이 위드문은 원래 다른 랭귀지에 잘 없는 아이디어예요. 얘 뭐냐면 만약에 오픈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클로즈를 안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드문 이런 사는데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쓸 때는 다 쓰고 닫아주지 않는 거예요. 닫아주지 않으면 큰 문제는 당장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잡기 위해서 위드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위드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꼭 여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는데 위드문을 만들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 뭔가를 다 하고 나서 이 위드문을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잡은 메모리들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FP를 만들어 놓고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안 해도 위드문이 끝나는 순간 자동으로 사라진다. 편리하겠죠. 그래서 위드문을 많이 파이썬에서는 가끔 위드문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있는 문법이 아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뭐 그렇게 많이 쓴가 싶은데 가끔은 유용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특별히 이럴 때도 유용하고 우리 나중에 패키지 배울 때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위드문. 위드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블럭을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잡아준 설정이나 메모리 값이 사라진다. 원래 다시 초기화로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습니다. 오픈해서 리드하고 찍은 다음에 클로즈가 없죠. 그래도 클로즈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게. 이제 우리 멀리까지 왔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최종적으로 이거 하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태까지 파이썬을 쭉 배워왔는데 사실 이거 하려고 합니다.
자, 성적 처리 시스템. 우리 여태까지 봤던 성적 처리 시스템의 마지막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적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일일이 홍길동 몇 점 이걸 써주지 않죠. 보통 파일로 받잖아요. 그 다음에 다 성적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하고 말지 않죠. 프린트하고 보고 마는 게 아니라 파일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스튜디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하나의 학생에 대한 걸 쭉 등록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점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쭉 만들었어요. 우리 프로파티도 썼네요. 프로파티도 썼어요. 네임이나 넘을 등록할 때 이런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 한 명에 대한 스튜디언트. 우리 앞에서 본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쭉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보면 요게 바뀌었네요. 요게 레지스터 스튜디언트. 원래 레지스터 스튜디언트는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이 파일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파일을 읽어서 스코어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오픈해 가지고 그거를 리드 라인 한 라인씩 읽어 가지고 등록하라는 거예요. 요게 바뀐 거죠, 지금.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파일은 언제 세팅이 됐나 보면 스코어 파일은 요때 세팅이 됐어요. 이닛이 호출되는 순간 스코어 파일 이름을 받으라네요. 네, 이닛이 호출되는 순간 스코어 파일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해놨다가 나중에 레지스터 이게 호출될 때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걔를 오픈해서 라인을 하나씩 읽어서 등록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지금 평균 구하고 뭐하고 무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레지스터 스튜디언트, 요거는 스튜디언트 한 명을 내 시스템에 리스트에 어펜드하는 거. 요건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바뀐 거예요. 요 레지스터. 파일을 읽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파일 읽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으로 입력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쓸 때 요거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스튜디언트 그레이드 시스템을 등록을 할 건데 클래스를 만들 건데 다시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파일 이름을 인풋 값으로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 밑에 score.csv를 달래요. 열어볼까요? 데이터 밑에 score.csv 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2, 3, 4 쭉 있고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이름 쭉 있고 뭐 성적 쭉 있는 이런 파일을 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받으면 얘를 읽어서 쭉 다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하면 이제 총점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등수도 구하고 싹 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바뀌었냐면 그 스튜던트 그레이드 시스템에 요게 추가됐네요. 아웃풋 리절트라는 게 추가됐어요. 아웃풋 리절트. 얘를 보면 아까는 우리 출력, 프린트하고 말았죠. 근데 지금은 프린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서 아웃풋 파일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라이트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는 성적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것만 출력해서. 그럼 얘 아웃풋 파일은 어디서 봤나요? 아웃풋 파일 어디서 봤는지 한번 볼까요? 아웃풋 파일 어디 있나요? 아웃풋 파일 네. 스코어 파일 받고 아웃풋 파일을 어디서 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파일을 네. 아웃풋 리절트를 호출할 여기서 바로 봤네요. 아웃풋 리절트를 호출할 때 파일 이름을 받으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라이트를 해주래요. 네.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레이드 시스템을 생성할 때 인풋 파일을 받고 아웃풋 리절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때 파일 이름을 받으라네요. 네. 그럼 여기다 출력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금방 하죠. 뭐 0.1초도 안 걸리죠. 성적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없던 아웃풋 파일이 생겼죠? 리절트. 네, result.csv가 생겼습니다. 요게 result.csv로 이름을 줬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까 출력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름 나오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여기 등수까지. 지금 등수로 오더링을 쭉 해준 거죠.
오더링까지 해준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번호가 뒤죽박죽 됐잖아요. 원래 김지훈, 김동현, 3번이 박연우 이렇게 들어왔을 건데 성적 등수별로 총점으로 등수를 오더링 해가지고 등수별로 쭉 소트까지 해주고 반평균, 국어평균, 영어평균, 수학평균까지 쭉 우리 아까 여태까지 프린트로 봤던 거를 파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자는 거죠. 최초에 이렇게 생긴 애들 인풋으로 받아서 이런 아웃풋을 출력해줘. 중간에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은 입력과 처리와 출력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입력을 키보드로 입력하고 출력을 화면으로 출력하는 거는 거의 테스트 용도고 실제로는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서 파일로 출력을 해주는 게 좀 일반적인 거죠. 혹은 이게 DB가 될 수도 있겠죠. DB에서 입력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DB로 출력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던 성적 처리 시스템을 파일에서 읽어서 파일에 출력까지 하는 걸로 바뀐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요 부분 이렇게 여기만 바뀌었죠. 요걸 한번 사실 좀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여태까지 배운 클래스, 오브젝트, 프로퍼티, 폼은, if문, with문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파일, 그다음에 성적의 파일을 읽고 쓰는 것까지 요것만 다 하시면 결국에 우리가 배운 이렇게 길게 배운 파이썬을 다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 알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일을 입출력하는 부분을 좀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라는 게 있어요. 예외 처리. 예외 처리는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오류 처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인터랙티브한 환경이라서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그 오류가 나도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엑셀이 그냥 강제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오류에는 여러 가지가 오류가 있는데 정상 종료 당연히 있고 문법 오류는 아예 문법이 틀린 거예요. 신텍스 에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f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그냥 신텍스 에러입니다. 이건 문법 오류 너무나 쉽고 이건 이미 알고 있고 문제는 이런 논리 오류예요. 예를 들어서 divide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문제 없죠. 그래서 divide 함수에다가 3하고 2를 주면 3 나누기 2를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막 돌다가 특별히 여기에 0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0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로 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거죠. A는 3, B는 0 이렇게 들어와 놓고 실제로는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0이 아니고 1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다가 막 돌다 보면 이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폼은 100만 번 돌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중단돼 버립니다. 100만 번을 돌아야 되는데 한 10만 번째에서 B에 0이 들어오는 순간 프로그램이 중단되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류를 잡는데 오류를 예전에는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일일이 다 처리해 줬어야 돼요. 근데 요즘 랭귀지들은 좋아가지고 예외 처리라는 걸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제가 함수를 만들 때 try문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try문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except라는 문장을 써주면 오류, 예외가 걸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나한테 뭔가 제어권을 넘겨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예상하는 거라는 exception이 있으면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 except는 elif처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요 L에 여기에 전부 다 걸린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제로 디바이드 에라 이런 거 알고 있는 건 써주면 돼요. 만약에 모른다, 뭐가 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만 써주면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예외가 걸리면 여기에 이쪽으로 제어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else 문장이 또 있죠.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요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요걸 하라는 거죠. finally는 걸리든 안 걸리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try, except, else, finally 이렇게 있습니다. else는 다시 try는 뭔가 실행을 하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고 혹시 안 걸리고 정상이면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하라.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넣으면 네, 나눗셈 연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실행한 거예요. 1.5는 저희가 리턴 받아서 여기서 찍은 거예요. else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else에 걸린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리절트 else가 안 걸렸죠. 그래서 리턴 받은 res가 아무것도 안 넘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넘어올 땐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안 넘길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none이라는 걸 넘깁니다. 우리 none 배웠죠? 네, none이라는 걸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0으로 나눈 거는 여기에 걸렸다. 마치 if else 문하고 비슷하죠. 근데 if else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 거고 얘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외의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0까지는 모르겠는데 얘 none을 준 거예요. 여기다 내가 알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제로 디바이드 에러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에러가 걸렸죠. 그러면 여기로 걸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어권을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100만 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걸리면 내가 이런 처리를 안 해주면 한 10만 번째 0이 왔으면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포문으로 보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럼 그게 종료되고 10만 번째 이상은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외를 잡을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뭘 코딩하냐면 나중에 이렇다면 continue를 코딩합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포문으로 돌린다면 continue 같은 거를 continue를 넣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에러에 걸리면 얘는 스킵하고 처리해. 이런 걸 코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xception을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반복문을 돌릴 때 데이터에 따라서 에러가 나는 걸 체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try except 요거 try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만 있지 않고 다른 애들도 있죠. 랭귀지들이. 근데 걔네들은 보통 try나 여기가 except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try catch 뭐 이런 식으로 잡는데 문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시도하고 에러 걸리면 이쪽으로 걸리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if else 문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에러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raise라는 문법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럴 수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정도.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뭐냐면 이 저희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쓰듯이 이 exception도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exception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사용자 정의 exception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input age 같은 경우 나이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ge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거 if else 문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 정의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써야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exception도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다. 아, 패키지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만들고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요 age exception이라는 게 저희가 만든 exception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나한테 돌려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입력해 주세요. 20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근데 나이 입력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나이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거를 여기서 찍어주는 거죠.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exception. 근데 사실 이거 그냥 if S문으로 처리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exception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은 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마지막 파일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파일을 오픈해서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기능이 있더라. 리드하고 라이트. 근데 우리 나중에 패키지를 배울 때는 얘네들을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패키지에서 좀 더 읽을 수 있도록 좋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걸 쓸 거예요. 네, 그걸 쓸 거기 때문에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파일을 읽고 쓰는 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직렬화, 역직렬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파일에 쓰는데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 메모리에 있는 걸 그대로 덤프했다가 그대로 읽어오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우리 나중에 얘도 이거는 이제 베이스고 이걸 직접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고 이걸 이용해서 만든 패키지를 쓸 거예요. 그건 그냥 리드 피클, 리드 피클, 라이트 피클 요 정도로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랩을 랩핑해서 만들어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드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적 처리 시스템을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해서 라이트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파이썬을 길게 배운 부분인데 그거에 다 정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들어있죠 지금. 네, 로직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도 뭐 우리가 많이 예외를 만들어 쓰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이썬 기본 문법을 쭉 다 배워봤어요. 물론 이렇게 학습을 하셨다고 해서 바로 코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 실제 타이핑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 기본 문법을 다 배웠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기본 문법 바탕 위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패키지들 이런 애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소개드린 대로 파이썬 2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패키지들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 사이킨런 이런 애들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 문법, 기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클래스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 줄은 몰라도 개념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쓰는지 요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들을 배울 때 크게 원활하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썬 1을 그러니까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패키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